네, 시장은 힘이 없지만 그래도 좀 힘을 내서 앞으로의 이슈 속에서의 나아갈 방향, 전략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포트 지금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 전에 장기 포트 좀 점검을 하면서 이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ICD 먼저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0.92%, 한 20% 수익 올라와서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떨어졌었죠. 일단 상승폭을 반납해서 많이 좀 아쉬우시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집중 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워닝 IPS 소송건도 사실 굉장히 어이없는 시점에 나왔다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투자 기간이 길어져서 정말 죄송한데 일단 기업의 펀더멘탈이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이제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계속 킵 고잉하면서 이제 이 종목 뭐 손실이라도 안 피하고 제가 매주 의견 드릴 테니까요.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이 가보면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48.92% 수익 중 그리고 65.82% 수익 중인데 아직 본 상승장이 시작도 안 했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거를 오늘자로 두 종목 모두 다 신규 매수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 60.9% 수익 그리고 67.48% 수익인데 어줍지 않은 대형주보다는 삼성전자가 매수가 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자로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또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앞에서 이제 류민수 차장님 워낙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 그냥 긴 말 필요 없이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 좀 조정받고 수익률이 좀 꺾였었는데 다시 좀 올라오고 있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 103.92% 수익 중인데 중간에 안 꺾고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43.54% 수익 중인데 제가 지난주 미리 공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새로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들로 이제 조금씩 손실을 커버해 나가는 방식으로 할 테니까요. SK바이오팜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대로 포지션 취하시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으로 한 투자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어쨌든 죄송하고 이제 이것도 제가 잘 케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신일전자는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올라가고 오늘 또 올라가고 수익률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31.37%. 이 종목도 되게 안 갔는데 어느새 30% 수익을 넘어갔습니다. 뭐 지금 보면 35% 수익이 넘어갔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뭐 여름에 제가 피크가 될 것 같다 했으니까 한 8, 9월까지는 그냥 신일전자 모른 채 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익률 극대화하면서 그대로 포지션 취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일전자는 정말 꾸준했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신규 종목으로 뭐 그동안 좀 힘들었던 종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만회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전에 또 잠깐 짚어주실 이슈가 있다고요. 네,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어젯밤 이제 새벽 1시까지 고민을 했는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관련 얘기인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다른 방송에 나와서 이제 국민연금이 올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연금 그리고 복지부가 바로 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기금운용회에서는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자산 배분 목표 비중 수정안을 논의할 계획이 없음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일단 제가 사실 오늘은 저 뒤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멘트는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했어도 사실 절대 좋은 얘기가 안 나왔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제가 제대로 한번 준비해서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에 잠깐 이제 즐거운 상상을 해봤다라고 하고 다시 현실로 좀 돌아와야 될 것 같고요. 좋다 말았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사실 뭐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잠깐 이제 좀 기대감을 가졌던 것뿐인데 원래대로 돌아간 거고요. 심층적으로 다룰 때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대응법이나 아니면은 그 셀링 포인트를 정확하게 좀 계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규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점검만 하다가 신규 종목이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기대가 제가 되네요. 장기 포트를 보니까 제가 작년 10월 12일이죠. 신일전자 소개해드리고 5개월 만에 이제 신규 종목을 냈는데 네. 기다리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은 여러분들 전체 투자자금 대비해서 이제 10% 비중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상 절대 이 비중을 넘어가시면 안 되니까 뭐 5% 3%도 괜찮고요. 그건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비중은 항상 엄수입니다.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비중은 엄수해야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SK 바이오팜 매수하신 분들은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투자 기간은 오늘부터 맥스 6개월 정도 잡겠습니다. 장기 포트니까 일단 6개월 정도 잡고요. 이제 그 부분도 뭐 앞으로 쭉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랜만에 준비한 장기 포트 바로 말씀드릴게요. 동아엘텍입니다. 코드 번호는 088130번이고요. 본 기업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1999년도에 법인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지배회사는 LCD 그리고 OLED 검사 장비 쪽에서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종속회사는 OLED 전공정 장비 쪽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신기술 사업인 뭐 금융투자업 이쪽 부분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OLED 전공정 증착 장비를 제조하는 선익 시스템 그리고 임가공 전 프레임 엔지니어링 등 4개의 연결 기업이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해당 기업 4개 모두 다 우수한 기업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우선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2%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이 29.73%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이 31.27% 감소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당연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장기화에 따른 영업 환경 악화 그리고 매출 감소, 영업이익 감소인데요.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손 증가 그리고 이제 영업 외 비용 같은 부분이 좀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작년 어떤 기업이든 일반적으로 다 겪은 어떤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왕이면은 작년 상황을 좀 잘 버티고 수익이 좀 잘 난 기업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맥스로 됐고 이 실적 자체가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우선 종속회사인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전방 사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연구용 OLED를 이제 시장력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인 마이크로 OLED 증착 장비 성과를 뭔가 좀 최근에 많이 달성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사실. 정확합니다. 네. 기업의 최근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짧게 좀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하나하나 풀어드리고 일단 기본 펀더멘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기본 분석이고요. 퍼 PBR 보시면 뭐 다 아시죠? 편은 10이야, PBR은 0.58이고 저평가고요. 제일 제가 이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부채 비율입니다. 일단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2개 모두 부채 비율이 낮고 그리고 회사에 돈이 많은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평가 기업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기업이고 유보 비율은 자그마치 3014.3%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 184.4배고요. 잠깐 설명드리면 유보 비율 3000%가 넘는다는 거는 이 기업이 굉장히 돈이 많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자 보상 비율이 184배라는 거는 이 회사가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를 갚고도 184배 정도가 남는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주가 부채 비율 그리고 차입 비율인데 부채 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입 비율 역시 역사적으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바닥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 비율, 차입 비율이죠. 일단 차트에서 두 가지 지표만 좀 빼고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건 준비했는데 어쨌든 하락 추세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가 그리고 국채 시가 배당률 그리고 시가 배당률인데 국채 시가 배당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시가 배당률을 3년 국채로 이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것도 이제 저평가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좀 대놓고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퍼와 PBR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퍼와 PBR 두 종목 모두 뭐 저평가 상태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매출 채권 회전율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채권을 365로 곱하고 매출액을 나눈 거고요.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재고자산을 360으로 곱하고 매출을 나눈 건데 이게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현금 흐름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다. 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개 모두 최근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한 내용은 당장 실적은 뭐 작년보다 좀 꺾일 수 있겠지만 외부적인 이슈다. 그리고 회사에 돈이 엄청 많다. 그리고 부채 비율 낮다. 그리고 회사의 어떤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포트에 또 신규 종목이 나왔습니다. 동아엘텍에 대해서도 앞으로 꾸준히 또 관심을 가지면서 또 AS 받아가면서 흐름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은 오랜만에 지금 한 주의 시작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3%의 또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꼽아주신다고요. 네, 원래 저희가 세 종목씩을 잘 아시지만 유지를 해가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아직 제가 몸이 풀리지 않은 관계로 이제 한 종목만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요 황금 ST입니다. 종목 코드는
03256번이고요. 이제 3% 목표입니다. 일주일 다음 이 시간에 3% 수익 달성이 될지 안 될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도 사실 장투가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단기 포트라도 저는 실적 베이스 그리고 돈 없는 기업 안 하고 실적 안 나오는 기업 안 하고 이제 걱정되는 기업 그런 기업 안 합니다. 본 기업은 1986년 설립된 기업이고요. 1997년 코스닥에 상장됐고 그리고 2009년도에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 부분에서는 중화공업 발전 그리고 산업의 고도화 그로 인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확정되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부분에서는 인프라 건설을 수행했고 각 공사에 지금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HTS 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스테인리스 판 생산 기업 그리고 경기 민감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경기 민감주는 미리 한 종목씩 포트에 꼭 담아두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준비를 했고요. 당연히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 판단해서 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준비했습니다. 2020년 실적은 매출액 2,395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36억, 2019년 대비 25% 증가했고요. 실적 대비 저평가를 넘어서 초저평가 기업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부채 비율 55.04%, 유보 비율 3,714.77%, 돈이 엄청 많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 6.7%로 견조한 수준이고요. 사실 동아헬텍과 한금ST 두 개 다 모두 장투가 가능한데 이 두 개를 장기와 단기로 나누게 된 거는 결국 이제 차트에 대한 부분이고요. 일주일에 3% 전략이어서 최대 비중은 역시 10%라는 부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살짝 소개해드린 유니테크노도 지금 매수 가능 자리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 혹시 지금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매수하신 그 금액 대비해서 3% 수익을 계산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 3%에 해당하는 그 목표가에 대해서 절반 정도를 매도를 거십시오. 그리고 오늘 안 걸리면 내일 거시고 모레 거시고 아침에 걸어두시고 시작하시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나면 중간에 수익 실현이 언젠가 돼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오히려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일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일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700원대니까 오늘 걸어놓으면 한 8,950원대에 걸어놓으시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8,950원이니까 9,000원 정도 걸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수수료를 빼야 되니까요. 네, 네, 수수료까지. 황금 ST 일주일 3% 전략으로 또 다음 주에 또 진단하면서 같이 AS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규 종목과 함께 일주일 3% 전략 종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